러시아가 자폭형 드론 생산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14일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달 말 북한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러한 북한 인력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총국은 두 독재 정권 간 전략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 파병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북한 공병들은 러시아 공병들과 함께 최근 이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야간에 열린 열병식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을 비롯한 신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6번째 열병식. 2020년 10월 이후 이번까지 8차례 모두 야간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등장이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화성 20형은 같은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대 바퀴가 11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해 장착하겠다고 밝힌 그 차세대 ICBM입니다. 엔진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하면 고온과 고압에서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양의 연료로 미사일 추력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 크기는 비슷해도 탄도 중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화성 20형은 다탄도 ICBM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형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화성 16나형도 공개했습니다. 화성 11마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한 신무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열병식에서는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별지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무기로 추정되는 22연장 방사포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무인기 발사 차량도 공개됐는데 자폭 드론을 연달아 날릴 수 있는 다연장 발사기를 차량에 탑재한 형상이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탱크 천마20도 열병식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천마20은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탐지에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이 최근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 개발에 부쩍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자폭형 무인기 시험을 참관했는데요. 무인기에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맞춰 자폭형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 성능 시험을 진행한 북한. 무인기 성능 시험은 지난 3월 말에 이어 6개월 만으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했습니다. 시험에서는 무인 전략 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습니다. 북한이 무인 공격기에 금성이란 이름을 붙인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 무인기 하롭과 닮았고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체3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흰색으로 도색했던 6개월 전과 달리 이번엔 자폭 무인기에 위장색을 입힌 점으로 미뤄 실전용 양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 분야에 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 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이 무인 공격기 시험을 현장에서 참관한 건 이번이 4번째. 북한이 AI 기술을 장착한 무인 공격기를 대규모로 작전 배치할 경우 우리 군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은 재작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외형이 닮은 무인 정찰기
샛별 사형의 실물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들의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직접 공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인간 방패, 자살 특공대 수준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당하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20살 윤정혁과 19살 우희혁. 자폭 무인기를 온몸으로 받아내 15명의 전투원을 구하고 숨진 31살 함정현.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북한군 전사자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투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습니다. TV는 앳된 얼굴의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직전 자살하거나 전장에서 인간 방패로 숨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영웅적 희생 정신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청춘은 아까운 생의 내일은 끝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시작이었다. 북한군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선에서도 사상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파병군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사기 진작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동무들 모두는 영웅이여. 그래서 그런 희생의 대가로 얻는 승리이기에 승리가 값비싼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 그동안 전선에서의 상황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군인들이 한밤중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보아 파병군이 비밀리에 이동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파병 전후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전사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러시아를 향한 보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작년 10월 대규모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 사실이 우리 당국에 포착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은 군 병력 파견을 포함해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나름의 실익을 따져보며 내린 판단일 텐데요. 10대들도 포함된 병사들의 희생으로 북한이 얻은 경제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마을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건물 안으로 수류탄을 던집니다. 병사가 포탄을 뚫고 지하 입구로 들어가자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붉게 물듭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웅적 희생 정신이 탄생하였다. 전사자 추모를 위해 북한이 공개한 지난해 10월 첫 파병군 영상에는 사실상 인간 방패나 다름없던 북한군의 참상이 담겼습니다. 투항 대신 자폭을 선택하거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맨몸으로 지뢰를 제거했다고 소개됐는데 전사자 중에는 10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푸르는 젊음과 꽃다운 청춘을 태워 그들은 조국의 성스런 부름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가르쳤다. 지난해 10월부터 3번에 걸쳐 파병된 북한군 규모는 2만 명. 올해 초까지 파병된 14,000명 중 전사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심 이반을 우려한 북한 지도부는 참전 군인에게 최고 칭호인 영웅과 훈장을 수여하고 유가족에게 평양 거주 등 파격 혜택을 약속하는 등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남기고 간 저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서 내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대규모 희생을 앞장세워 얻은 경제 효과는 28조 7천억 원 규모, 연간 부족한 식량 33년치를 살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북러 관계가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으로 이어진 것 역시 북한으로서는 파병의 간접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